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악어 같기도 한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투 포켓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백은 말 그대로 공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물건을 나눠서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저는 핸드폰과 간단한 소품만 들어가게끔 조금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사이즈 변화라든지 가방끈의 길이라든지 이 부분의 단추가 아닌 지퍼를 다는 거라든지 이런 변화는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껏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방을 살짝 열어보면 말 그대로 공간이 이렇게 하나, 둘,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이 섞이지 않게 담을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바로 투 포켓백. 지금 바로 같이 만들러 가봐요. 오늘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실과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라이언 브랜드에서 나온 면사고, 제가 요즘 이 실을 이용해서 많이 영상을 찍어드리는 유일한 이유는 제가 만만하게 구할 수 있는 실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니까 이 실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거 사고 싶어요 하고 해외 구매까지는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방용 실은 한국이 1등이라는 거, 최고라는 걸 명심하시고 한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재료 구매를 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리고, 북미권 거주자분들에게는 요 실을 강력 추천해요. 색깔도 다양하고 재질도 나쁘지 않아서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사용한 모든 재료에 대한 설명, 구매처, 사용량에 대한 모든 자세한 소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까 시작 전에 어떤 재료를 준비해야 될지 체크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실 한 겹으로 작업할 거라서 3mm 5호 바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오늘 재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가위랑 돗바늘만 있으면 되는데 요 돗바늘 담겨있는 요 통은 면봉을 큰 통으로 사면 그 안에 소분해서 담을 수 있게 같이 딸려 나오는 요런 작은 미니 컨테이너를 활용한 거니까 여러분도 요런 사소한 꿀팁 이용하셔서 면봉 살 때 요런 거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의 진행 방법은 지금 제가 한쪽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 가방은 어쨌든 양쪽에 같은 사이즈의 가방을 만들어서 붙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연결이 된 상황에서 조금 더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을 시키는 거라서 제가 한쪽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더 만들고 두 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방법도 동일하게, 시작하는 코스도 동일하게, 폭도 높이도 동일하게 두 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사슬, 기본 사슬을 만들어서 가방의 너비가 되는 만큼의 폭을 만들 건데 특정 무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사슬의 개수가 있어서 내 마음껏 개수를 잡으시면 안 되고 그 규칙에 준해서 사슬의 개수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행히도 요구되는 사슬의 개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잡으시면 돼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슬의 개수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실을 잘 잡고 띡 바늘을 대고 시작 묶음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진짜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폭을 잡아주시면 돼요. 즉 사슬을 저도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사슬의 개수를 잡을 때 여러분의 실과 바늘이 저랑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갖고 다닐 물건들에 준해서 폭을 잡는 게 좋겠지요. 핸드폰 가방을 만들고 싶으면 내 핸드폰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폭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큰 가방을 원해야 하는 분들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작은 미니백 사이즈 폭에 맞춰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25개의 코를 잡았어요. 저는 너무 크지 않고 핸드백과 제 지갑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로 제가 잡은 거니까 짝수, 홀수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의 사슬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25개의 코를 활용해서 뜨개를 진행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후에 딸랑 하나의 사슬을 더 만들어 줄게요. 얘는 기둥코라서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기능만 활용하는 거라서 저의 경우에는 저는 25개의 코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기둥코,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기둥코 말고 여기 25번째 코 마지막 코로 바늘을 쏙 넣어서 이렇게 반코 쏙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하나만 이렇게
뿅 해주고요. 같은 자리,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를 더 해줄게요. 뿅. 요렇게 딸랑한 코에 2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간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한 바퀴를 뿅 어지어지 돌아왔을 때 여기 같은 자리에 하나의 코를 더 넣어서 요 끝에는 3개의 코가 쪼로로록 들어가는 모습으로 완성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쪽 끝에 마지막 코에도 한 코에 3개를 넣어서 바닥면이 약간 타원형이 되면서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모양의 가방 베이스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쪼로록 남은 코들마다 저는 25개의 코로 시작했기 때문에 양쪽에 한 코씩을 빼면 중간에 주르륵 가는 코는 23개의 코가 남겠지요. 그 23개의 코를 이렇게 반 코씩 뿅 끼워서 그 코마다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반 코씩 끼워서 쭈루루루 가줄게요. 마지막 한 코는 남아있는 곳까지 쭈루루 가줄게요. 자, 이렇게 쭈루루 오다 보면은 마지막 딸랑 한 코가 남지요. 이 딸랑한 코에 3개의 짧은뜨기 넣어주면 돼요. 요 딸랑한 코에 뿅 넣어서 하나, 둘, 셋. 요렇게 한 코에 3개를 넣으면 이렇게 뽀로롱 돌아가는 약간의 타원형 모양이 생기지요. 자, 그 다음에는 온 만큼 그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25코로 시작해서 양쪽에 한 코씩 사용을 한 거라서 쭈루루 코는 23개의 코가 남아요. 이 23개의 코는 또 이렇게 쪼로로로 한 코에 하나씩 가줄 건데요.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많은 실수는 여기 다시 바늘을 꽂는 거지요. 여기는 지금 한 코에 3개가 넣는 목적으로 다 사용이 된 코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고요. 요 다음 바로 여기서부터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약간 반코 벌써 사용된 거라서 요렇게 약간 빗살무늬처럼 보이는 여기에 바늘을 팍 꽂으시면 되는데 요 꼬랑지 실은 요렇게 뒤에 같이 대주고 떠주면 따로 숨길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요 반코에 바늘 뻥 넣어서 요렇게 옆에도 넣어서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반코 깨면서 쭈루루 또 끝까지 가줄게요. 자, 이렇게 거의 끝까지 오면은 여기 마지막 반코를 딱 해결하고 보면은 자, 얘 마지막 반코고요. 요렇게 뿅 요렇게 한 개의 코에 2개를 넣고 시작했던 같은 자리를 만나지요. 요 자리 뿅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면 여기도 한 코에 3개, 요 끝에도 한 코에 3개 이렇게 뽀로롱 돌아가는 모습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줘야 요 3개가 짠 이렇게 합체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코 있지요. 가장 첫 번째 코 뿅뿅뿅 여기 2개 넣었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코 여기 V코를 몽땅 끼워서 빼고 뺀 코로 여기 통과하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은 한길 긴뜨기 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을 2개 기둥코 코스에 포함되지 않는 기둥코는 이렇게 2개의 사슬로 세웠고요. 가장 첫 번째 코 여기 지금 빼뜨기로 연결해서 살짝 찌그러지고 이렇게 시옷자처럼 올라가 있는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코예요. 이렇게 바늘에 실 걸어서 여기 이렇게 V코 통째로 꿰어서 뿅 빼주고요. 세 실 걸어서 2코 먼저 2코 나중에 코수는 늘리거나 줄임 없이 그냥 이 코스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또 해주고 또 그 옆에 코도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제 생각에 한길긴뜨기가 잘 안 나온다 모양이 안 예쁘다 하는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 실 걸어서
빼고 여기서 두 코 먼저, 두 코 나중에를 해야 되는데 이 한길긴뜨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뽁 꽂아서 걸어서 뺀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올릴 경우에 요렇게 할 경우 여기 한길긴뜨기 길이가 조금 들쑥날쑥해서 예쁘지 않으니까 항상 요렇게 살짝만 뽁 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 삥 돌려서 와볼게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코스 변화 없어요.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마지막 한 코를 남겨놓고 있어요. 바늘에 실 걸어서 마지막 코 뿅 꽂아주고 빼고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딱 해놓은 다음 보면은 아직도 여기를 보고 여기도 해야 되는군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초 영상을 조금만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얘는 코가 아닌 빼뜨기 연결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연결 부위 기둥코 우리가 두 개 세웠던 그 기둥코 얘까지는 몽땅 있어야 되지만 딱히 연결할 곳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가 연결해야 될 곳은 첫 번째 여기 한길긴뜨기 첫 번째 기둥코에 딸린 요 부위코로 빼뜨기를 연결을 해줄 건데 요렇게 한길긴뜨기 기둥코 오른쪽에 있는 요 부위코고요. 요쪽에서 우리 기둥코 두 개 세웠던 거를 기억해 보면 요쪽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코처럼 보이는 여기 부위코에 요렇게 끼워서 요렇게 뺀 코로 고리 통과하는 빼뜨기를 해서 사사사삭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의 바닥 부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기본 틀은 잡혔고요. 이제 또 그 다음 단을 같이 해볼게요. 그 다음 단도 한길긴뜨기를 또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을 이렇게 또 두 개만 세우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코는 또 얘예요. 가장 첫 번째 있는 V코. 혹시 이렇게 첫 번째 있는 V코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한길긴뜨기 기둥에 이렇게 딸린 얘 V코가 첫 번째 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에 실 걸어서 여기로 뽕 넣어서 또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요. 지금 하나 해준 거예요. 얘 기둥코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늘에 실 걸어서 옆에 코도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방금 전 단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세어가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또 삥 둘러줄게요. 자, 이렇게 요번 단도 거의 끝까지가 아니고 다 왔군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했으면 또 합쳐줘야 될 것은 여기 기둥코 아니고 여기 한길긴뜨기 첫 기둥코에 딸린 여기 V코 여기로 쏙 들어가서 세실 걸어서 빼뜨기. 자, 이렇게 딱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가방의 바닥이 조금 더 커지면서 원래 만들었던 것과 같은 사이즈의 가방 바닥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같은 높이를 떠주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무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방이 완성될 때까지 올라가는 모든 뜨개는 다 한길긴뜨기라서 기둥코는 두 개, 매 단 두 개씩 세워주시면 돼요. 기둥코는 계속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뜨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여기 V코에 빡 꿰는 방법 요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뒷코를 빠바바박 껴서 이랑뜨기처럼 진행하는 방법을 하든지 몇 가지 초이스가 있지만 얘는 바로 눈에 보이는 여기 V코가 아니고 바로 살짝 뒤집어 보면 보이는 짜라라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거지 할 만큼 뒤에 숨어 있는 요 뒷코들 즉 이 세 번째 코드를 이용해서 뜨개를 진행할 거예요. 자, 설명을 위해 살짝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꽂아야 되는 V코가 여기라면 요렇게 코 밑에 요렇게 가로로 뿅 하는 요런 땀 같은 게 보여요. 바늘땀 같은 모양이 보이지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루프예요. 이 루프에 꽂아서 진행을 할게요. 즉 요렇게 보면은 모든 코에는 요렇게 뒤로 볼록볼록 나오는 요런 모양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바늘땀처럼 다다다닥 붙어있는 얘네들 하나의 V코마다 무조건 딸려있는 얘네들
얘네들을 이용해서 뜨개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한길긴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보면 참 잘 보이는데 사실 그 다음 코부터도 참 잘 보이는데 바로 이 빼뜨기를 연결한 코단 그 다음 첫 코만 살짝 뒤에 낑겨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걸어서 코수 변화 이런 거 없으니까 걔만 찾아서 꽂아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얘만 보세요. 얘의 뒷면을 살짝 보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바늘땀 같은 아이가 바로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지요. 자, 여기에 우리가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하는 방법은 한길긴뜨기랑 똑같아요. 세실 걸어서 뿅 빼오는 것도 똑같아요. 뿅 빼오면 안 돼요. 뿅 빼오시고요. 세실 걸어서 듣고 먼저 듣고 나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 바늘에 실 걸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찾기 쉬워요. 요 V코 바로 뒤에는 가로로 가 있는 얘의 바늘을 뿅 꽂아서 뿅 빼오고 뿅 빼오고 너무 시끄럽나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늘에 실 걸어서 그 다음 코의 뒤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얘의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실 빼오고 세실 걸어서 두 코 먼저 두 코 나중에 또 바늘에 실 걸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가로로 바늘땀 같이 보이는 이 아이들의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이 아이들의 개수는 신경 안 쓰셔도 될 만큼 모든 V코마다 자연스럽게 딸려 있으니까 여기에 하시면 자연스럽게 코수는 동일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를 할 때 유일하게 헷갈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딸려 있는 얘를 해야 되는데 얘 한다든지 모양이 유사한 데에 찌를 가능성 그것만 조심하면 특별히 헷갈릴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속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전단에 있던 V코들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네처럼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딱 나를 딱 보는 이런 모습으로 되면서 약간 독특하고 입체적인 패턴이 돼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이쪽도 포함해서 다 빼먹지 말고 이쪽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해서 입체적으로 한 단을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또 끝에 오면 연결 방법은 동일해요. 여기 아니고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 딸린 요 V코를 통째로 깨어서 뿅 깨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지금부터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즉 저는 미리 한 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미리 한 개 만들어 놓은 거랑 딱 같은 단수로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단까지 만들었고요. 저는 요거를 14단까지 여기 완전 바닥에서 첫 번째 단부터 시작해서 14단까지 만들었어요. 앞으로 얘도 14단까지 지금 3단까지 했으니까 11단을 더 떠서 14단 같은 높이로 만들어 줄게요. 코수 바뀌는 거 없으니까 저랑 코수 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코수 확인하면서 같은 코수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올려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조금 더 윗부분을 같이 떠주면서 만들어줄 거니까 그 높이까지 감안하셔서 만드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거를 14단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차근차근 세보니 15단이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단 같은 사이즈로 뜬 건데 얘가 조금 작아 보이지요? 이런 핸드메이드는 아무래도 그때그때 내가 손에 쥐는 힘에 따라서 조금 사이즈 변동이 있어 보일 수 있으나 같은 사이즈, 같은 코스라면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가면서 살짝 당겨서 이렇게 사이즈는 맞춰주시면 돼요. 실 뭉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얘는 지금 이렇게 꼬랑지 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는 연결하면서 계속 이 실을 이용해서 뜨개를 진행해 나갈 거고, 이쪽은 완벽하게 실을 끊어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마무리를 해주고, 이렇게 남은 실을 활용해서 돗바늘, 이렇게 남은 실은 이렇게 빼고, 너무 기니까 자르고 돗바늘 정리를 해줄게요. 자, 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연결할 때 코스에 깔리지 않게 잘 할 수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이 빠져있는 상황에 그 옆에 있는 코 말고 그 옆에 있는 코 하나 걸르고 그 옆에 있는 코로 가서 V 모양을 다 꿰고요. 자, 얘가 시작한 부분 있지요? 바로 여기요. 여기에 바늘을 쏙 넣어서 뒤쪽으로 뿅 빼서 이렇게 실을 당겨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옆에 있는 V 모양의 그 코들과 같은 모양으로 정리가 돼요. 이제 요 실을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줄게요. 이렇게 실을 연결해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과정에 코수가 달라지면 안 돼요. 우리가 원래 정해놓은 코수, 저는 쉬운 2개의 이 코수가 흔들리지 않게 모든 코가 보이게끔 정리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 2개를 연결해서 같이 뜨는 작업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실이 이렇게 뭉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요 가방을 아무것도 없는 자유로운 몸체 위로 이렇게 뿅 올릴게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빼뜨기 연결 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쪽은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일단은 우리가 쭉 연결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가방 바닥 쪽 타원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코너 모서리 3코 부분 말고 쭈루룩 직선으로 갔던 코수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코수, 저는 23개의 코였는데 꼭 그 코수를 정확하게 23개 이렇게 하진 않으셔도 돼요. 22개, 21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코수만큼 이렇게 뜨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이 움직이는 게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커를 사용해서 임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빼뜨기 연결 부분은 이제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사실 딱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아서 약간 코스 이동을 해줄게요. 요렇게 벌써 빼뜨기로 연결된 상황에 그 옆에 코도 또 빼뜨기를 해서 살짝 이동을 해주고요. 그 옆에 코부터 요렇게 서로 만나서 이어지도록 해볼게요. 그 옆에 코도 여기 기둥코 코스 포함 아니니까 요렇게 하나, 둘, 3개의 코가 바로 여기 테두리 부분, 타원형 테두리 부분의 코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와 여기 요렇게 2코, 여기와 여기 요렇게 2코를 서로 이어서 짧은뜨기 하는 방식으로 주르르 이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코와 여기 코를 이어줄 거예요. 자, 요쪽 가방, 지금 뜨는 사람 입장에 앞에 있는 가방에 있는 요 V코부터 먼저 끼워주고, 또 요쪽을 이렇게 꼭 같은 위치에 있는 코를 끼워서 실걸어 뿅 빼주고, 두개코를 한 번에 빼는 짠,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해줬고요. 또 그 옆에 코도 여기 V코를 이렇게 꿰고, 또 그 옆에 가방에 있는 V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코들끼리 끼워서 연결해줬고요. 또 그 다음도 이런 식으로 빼먹은 코 없는지, 아니면 벌써 사용이 된 코에 또 하는 거 아닌지 잘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한 코 끼워서 이렇게 짧은 두께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앞에 V코, 뒤에 V코, 짧은뜨기, 또 앞에 V코, 뒤에 V코, 짧은뜨기, 앞에 거, 뒤에 거. 자, 이런 식으로 쪼로로로 가볼게요. 자, 이쯤 왔으면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얘는 그냥 표시해 놓은 거니까 빼고, 요렇게 보면은
얘도 가장 끝에 있는 3개 코. 하나, 둘, 셋. 여기도 가장 끝에 있는 거 하나, 둘, 3개를 제외한 얘네. 띵띵띵띵 여기까지만. 저는 지금 3코가 남았네요. 거기까지만 뜨개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는 마지막 코는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요. 찌 빼놓고 보면은 요렇게 오호 짱짱하게 2개의 가방이 연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이 서로의 가방이 삐뚤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마지막을 빼뜨기로 한 이유는 이 부분이 이제 바뀐 매단의 시작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빼뜨기 연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부터는 우리가 또 한길긴뜨기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슬을 2개만 짠 만들어주고요. 얘는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아래와 동일하게 뒷부분에 있는 여기다가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첫 코가 여기지요. 여기에 뒷부분 바로 뚱뚱뚱뚱 여기군요. 여기를 공격을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그 코 이야, 그 코를 깨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해주고 또 바늘에 실을 깨어서 또 옆에도 깨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이렇게 귀엽게 돌고 와서는 다시 합쳐줘야 되는 코는 여기에요. 혹시 헷갈릴 분이 계실까봐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얘는 기둥코 코스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얘가 첫 코이기 때문에 여기가 합쳐줘야 되는 빼뜨기 연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주르르르 그 옆에 있는 코들도 이렇게 뒷부분에 끼워서 뜨개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일단은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일로 안 들어오고 요렇게 갈 거예요. 즉 요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이쪽 부분까지 왔어요.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여기 빼뜨기로 이동을 했던 2코, 우리가 여기는 빼뜨기로 이동을 했던 코스 때문에 약간 뒷부분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요. 즉 이렇게 V코 보이는 이 코들 말고 뒤에 코를 보면 아까 빼뜨기로 이동을 해서 조금은 복잡해 보이나 어쨌든 아래쪽에 이렇게 뿅뿅 있지요? 여기다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 잘 뒤져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늘에 실을 꽂아서 뒤쪽을 공격. 자, 여기입니다. 여기를 공격해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하셔도 돼요. 마지막 한 코 여기군요. 여기 안 보여도 있긴 있으니까 야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쪽은 다 됐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지요. 뭔가 중간에 연결이 돼서 복잡해 보이는 이 2개의 코는 스킵을 하고 여기 깔끔해 보이는 2개의 코 이쪽으로 가줄게요. 얘도 당연히 뒤집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을 걸고 여기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뿅뿅 아래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거기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 둘 여기도 여기 V코 말고 살짝 뒤집어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 돼요. 여기는 아까 이쪽 빼뜨기 연결 부분이어서 여기도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도 뒤집어 보면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으면 솔직히 비슷해 보이는데 확 찌르셔도 돼요. 이건 비밀이지만 여러분이니까 살짝 알려드릴게요.
뿅 꽂아서 이렇게 야무지게 다 찾아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몇 코냐, 세 코냐, 네 코냐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양이 잡히게끔만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너무 벌어지거나 구멍이 뻥 뚫려 보이지 않게끔만 이동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세 코대, 여기는 네 코야 뭐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엔 이제 이쪽만 남았죠? 쭈루루루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딱 해놓고 보면은 오호 이제 연결해야 되겠군 싶지요? 얘는 빼뜨기 연결 부위. 얘가 빼뜨기 연결 부위임을 알 수 있는 코가 아닌 빼뜨기 연결 부위임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뒤집어 보면 계속 우리가 뜨개를 진행하는 그 밑으로 쑥 내려간 그 부분이 없어요. 얘는 코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얘 스티치 마커 빼고 여기 첫 번째 한길 긴뜨기 위에 있는 V코로 뿅 들어가서 연결을 딱 해주면 이렇게 두 개의 가방이 하나의 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중간 부분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서 몇 단을 더 떠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전체 가방의 높이를 조금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지금 요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두 단을 더 위로 뿅뿅 올려줘 볼게요. 그래서 사슬은 두 개의 기둥코 세워주고 바늘에 실 걸어서 첫 번째 코 뒤쪽으로 뿅 꽂아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전단에 만들었던 코들 뒤에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끼워주면서 두 단을 더 떠주도록 해볼게요. 딱 같은 방법으로 두 단을 더 뜨고 올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두 단을 지금 거의 다 뜬 상황이지요. 이렇게 마무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 해주면 여기는 빼뜨기 연결 부위, 얘는 기둥코, 바로 첫 코는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있는 V코에 이렇게 뿅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높이는 더 이상 높일 계획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단으로 예쁘게 정리를 해주는 그것만 할 계획이어서 높이는 저는 이 정도에서 만족을 하는 걸로 할게요. 원하는 높이만큼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연히 원하는 높이만큼 하셔도 돼요. 저는 이 다음에 이제 두 단 정도만 마무리 단을 두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단은 짧은 뜨기로 할 거라서 사슬은 딸랑 하나만 세우고요. 딱 같은 방법으로 뜨개는 여기 뒤에 있는 요 코를 이용해서 뜨는 거 같은 방법으로 하되 짧은 뜨기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짧은 뜨기, 옆에도 끼워서 짧은 뜨기, 옆에도 끼워서 짧은 뜨기.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가지런한 모양이 생기는데 저 코를 기억하기가 내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 놓고요. 저는 3개의 짧은 뜨기 했으니까 여기가 첫 코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뒤를 쪼로로록 좀 가볼게요. 쭉 가주다가 단추구멍을 만드는 부분을 만들어 볼까요? 단추구멍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이거는 다 옵션이에요.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시고 나중에 지퍼를 다실 분들은 다시고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자, 저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방법 있지요? 그 방법으로 이 중앙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쪽에서 적당히 양쪽에서 두 개씩 호호, 요렇게 왔더니 중앙에 저는 6개의 코가 남는 데까지 왔어요. 저는 이 6개의 코를 단추구멍으로 활용을 할 건데요. 요것 또한 완벽하게 옵션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단추의 그 크기에 맞춰서 이 사슬의 개수 얼마나 뚫을지를 정하시면 돼요. 제가 표시를 해놓은 이 마커 2개의 위치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이렇게 6개를 단추 구멍으로 활용을 할까 해요. 그래서 그 마커가 돼 있는 곳 전까지만 일단 뜨개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까지. 자, 저는 이 6개의 코는 스킵할 거라서 사슬을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사슬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동. 즉 마커가 있는 바로 옆에 코, 표시가 안 돼 있는 코는 다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뜨개를 진행을 해 나가면, 자, 이렇게 스킵하고 위로 사슬 세웠던 부분에 구멍이 뽕 뚫리면서 이렇게 단추 구멍이 돼요. 저는 단추를 큰 거를 쓸 거라서 구멍을 좀 넉넉하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실 단추의 크기에 맞춰서 이 건너뛰는 이 사슬의 개수는, 코의 개수는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엔 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 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단을 빙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아까 마커를 표시해 놓기도 한 첫 번째 코, 뿅, 여기 첫 번째 코에 연결해서 다시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요.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빼버릴게요. 그 다음에 또 짧은 뜨기를 할 거라서 사슬을 하나 세우고 같은 방법으로 또 쭈루루 가줄게요. 첫 코도 뒤쪽으로 하는 거 동일해요. 첫 코도 뒤쪽에 꿰어서 첫 코만 항상 찌그러져 있군요. 얍. 자, 그 옆 코 또 주르르르 가볼게요. 자, 이렇게 오면은 여기 사슬 6개 단추구멍으로 남겨놓은 공간을 만나지요. 이 공간을 만나면 이 6개의 사슬은 이 한 코당 이렇게 반 코씩 끼워서 반 코를 푹 끼워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이동을 할게요. 저는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저는 이렇게 6개 반코씩 빼뜨기해서 이동을 했고요. 다시 이쪽을 만나면 원래대로 하던 대로 이렇게 뒤에 코 끼워서 짧은 뜨기로 해서 쭉 또 가볼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를 저는 지을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 혹여나 여기서 조금 더 단수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단수를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실을 자르고 쇼쇼쇼쇼 빼고 가방끈은 별도로 달아줄 거라서 얘는 여기서 마감을 지을게요. 얘도 아까 했던 것 같은 방법, 얘는 건너뛰고 얘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실이 나온 코로 다시 들어가서 뒤쪽으로 마무리를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서 저는 이렇게 귀여운 단추도 달아보았어요. 이렇게 실로만 만드는 통통하고 귀여운 단추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이쪽에 가서 확인을 해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여러분이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기성 단추 당연히 이용 가능하세요. 타슬 같은 걸 달아서 이쪽으로 빼두셔도 되고 아예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사용하시거나 지퍼를 달아주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겠지요. 가방끈을 만들어 줄 건데 기존에 이렇게 판매가 되는 가방끈 달아주셔도 되지요. 요즘 이런 가방끈들이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원하는 거 만들기, 나 끈 만들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달아주시는 거 강력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지금 요거를 다 만드는데 제가 사용한 실은 한 볼에 100g 짜리인데 지금 150g, 약 50g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중사슬뜨기로 끈을 만들어 줄까 하는데 지금 저에게 남은 그 50g의 실을 반으로 나눠서 저는 이렇게 두 겹으로 이중사슬뜨기를 조금 더 두껍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중사슬뜨기가 다 좋은데 조금 끈이 얇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남은 실 50g 두 겹으로 작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조금 통통한 가방의 끈을 원하신다면 두 겹으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든 한 겹으로 하든 두 겹으로 하든 여유분의 실 남겨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으로 가방에 연결을 해야 돼서 이렇게 여유를 남겨두시고 바늘을 들고 바늘을 한 호스 큰 걸로 하셔도 되고 같은 호스의 바늘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고 사슬을 내가 원하는 가방끈의 길이만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크로스백으로 하실 분들은 1m가 넘는 길이 1m 10 정도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손가방이나 뭐 그냥 들고 다니는 가방의 끈은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시는 길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쭉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가방의 끈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의 그 사슬을 만들었다면 요렇게 사슬을 보면 요렇게 V코 말고 홀랑 뒤집어 보면 뒤에 볼떡볼떡 나와 있는 요 것들이 보이죠? 이제 뒤는 지겹다 하시는 분들 잠깐만 참고 요렇게 뒤에 볼떡볼떡 나와 있는 얘네들에 꿰어서 요렇게 빼뜨기로 요 볼떡볼떡 나와 있는 이 뒤 코산 백범프라고 하지요. 여기를 이용해서 요렇게 빼뜨기를 해주면 이렇게 도톰한 이중 사슬뜨기 끈이 생겨요. 아이고, 너무 조금 생겼네요. 일단 한번 쭉 해볼게요. 두 겹을 했더니 이렇게 통통하고 튼튼한 끈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 끈을 이제 요 가방 안쪽으로 요렇게 달아만 주면 돼요. 이쪽은 여유의 끈이 없으니까 실을 연결해서 달아주면 되고, 이쪽은 여유의 끈이 있으니까 요거 바늘에 끼워서 이런 식으로 돗바늘을 이용해서 양쪽에 끈을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되었어요. 끈도 튼튼히 달았고요. 끈은 사실 엄청 짧게 만들었지요. 왜냐하면 힘들어서요. 여러분, 저도 힘들답니다. 저는 영상을 찍느냐 후다다닥 만들지만 여러분은 쉬엄쉬엄 재미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취미생활은 소중하니까 아주 조금씩 재미있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도 재미있게 이 영상을 보셨길 바라고요. 저와 함께한 시간이 아주 유익하셨길 바라요. 계시는 곳에서 항상 건강하게 계시길 바라고요. 또 봬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